네, JL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오리엔트 시계고요. 마코 모델이죠. 신형 마코 같은 경우는 구형과 뚜렷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컬러 차이일 것 같습니다. 신형 마코 라인업 같은 경우는 톤 다운된 컬러를 사용해줘서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을 내줬고요. 구형 같은 경우는 청판 건판의 썬라이트 다이얼이었기 때문에 뭐 그 컬러감에서 특징점이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딱 봤을 때 구형이 더 현대적인 느낌이 나고요. 신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빈티지한 느낌을 내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언업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에서 약간 빈티지하게 그레이 컬러로 바뀐 그 그레이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블루 컬러 있고 지금이 좀 약간 바랜 듯한 느낌의 그린 컬러가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베젤이 한 컬러 단 컬러가 아니고요. 이쪽은 이제 오렌지 컬러가 좀 빛이 바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다이얼도 이제 약간 샴페인 느낌이 납니다. 뭐 빈티지한 다이얼의 느낌보다는 저거는 이제 약간 샴페인 골드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빈티지한 느낌을 내주고는 싶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이제 뭐 아이보리 베이지 약간 크림 밤비노 크림 다이얼 이런 느낌보다는 샴페인 골드의 느낌이 더 가까웠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코 같은 경우는 다이버치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일단 크기 사이즈가 41.8mm고요. 42mm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43 되는 순간 이제 시계가 크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딱 그 언저리에 케이스 사이즈를 맞춰준 것이 특징점입니다. 그리고 기존 구형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대신에 미나이 글라스를 써줬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를 써줘서 그런 상품성의 개선도 있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두께 같은 경우는 12.8mm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좀 선호하는 크기의 다이버 워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방수 같은 경우는 20기압이고 파워리저버 같은 경우는 40시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데이트 무브를 써주고 있는데 가장 많이 써주고 있는 F692 무브를 써주고 있고요. 이 무브 같은 경우는 핵 기능이랑 수동 감기도 다 되는 무브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이렇게 스크류를 풀른 다음에 용도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핵 기능이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날짜가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오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용도를 닫으면 이렇게 다시 초침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용도 한 칸 살짝 빼서 돌리면 날짜가 돌아가고요. 반대로 돌리면 요일 두 가지 언어가 지원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넣을 때는 용도 닫고요. 누른 상태에서 시계를 용도를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됩니다. 보통은 크라운 가드가 간섭이 될 때가 많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크라운 가드가 이렇게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크라운 가드를 딱 잡았을 때 이 가드가 손가락에 확 닿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드를 좀 얄쌍하게 뽑아줬기 때문에 용도만 딱 잡게끔 설계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크라운 가드가 좀 얄쌍하게 이쪽이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디테일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리고 확실히 화면에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입체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시계를 보더라도 좀 큰 느낌이 있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되게 컴팩트한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샴페인 골드 다이얼의 초침도 조화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코 같이 좀 저렴한 다이버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인덱스랑 인덱스 바 그 아라비아 숫자도 그렇고요. 프린팅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작업이 된 그런 양각으로 작업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네. 밴드 폭은 22mm고요. 그래서 42mm 케이스 사이즈의 22mm는 살짝 두꺼운 느낌도 드는데 21mm면은 좀 더 컴팩트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짝수여야 줄질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는 세이코 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이코가 인수하고 나서는 거의 뭐 세이코의 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마크만 바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이코 5 모델과 되게 그 줄이 비슷합니다. 러그 트러그가 46.8mm이기 때문에 17cm 손목에도 제법 잘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거의 다이버워치 같은 경우는 오리엔트에서는 솔리드백을 많이 사용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 버클로 되어 있는데 오리엔트 스타에서도 이런 버클을 써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비어있는 브레이슬릿을 많이 써주는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마코 모델 정도야 이런 게 용인이 가능하지만 그 오리엔트 스타 모델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타 모델도 일부 다이버 모델에서 이제 비어있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오리엔트 스타 모델을 소개해드릴 때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데이트에 대한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데이데이트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오늘 무슨 요일이지 할 때 요일 같은 경우는 날짜는 뭐 30일, 31일이 있을 때 수동으로 한 바퀴 돌려줘야 되지만 요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세팅을 해두면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은 그냥 꾸준히 맞기 때문에 요일창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그렇게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플랫한 사파이어를 써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버워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젤이 단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돌렸을 때 살짝 리턴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좀 다양한 각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리엔트 마코 모델을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